구속영장이 이제 내일쯤 이제 심사가 되는데 조대진 변호사님 이 건하고는 지금 논란이 되는 거는 관계가 없는 건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신병을 확보하게 되면은 본인에 대한 감찰 의혹,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로 확전될 것이냐 이 부분이 관심인 거거든요. 네, 사실상 그 검찰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그 감찰 과정에서도 지금 드러났었던 지금 검찰들은 개인 비리에 관련된 증거 자료들은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있을 부분들은 그 감찰 무마 의혹에 관련돼서 누가 그 개입을 했느냐, 그리고 누가 지시를 했느냐 이런 예. 부분들까지 총괄해서 수사를 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경태 위원장, 글쎄 구속영장 발부가 된다면 이 정도의 비혐의가 있는 사람을 청와대 감찰반에서는 뭐 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뭐 일단 어찌되었건 현재 이 혐의 영장 청구가 된 혐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하실 거라고 보이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혐의에 대해서 감찰반원의 증언을 통해서 또 수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수사 과정에서 감찰반원들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인지 여부가 또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를 아마 또 따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민정수석 당시에 이 무마 의혹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가 핵심일 것 같은데 일단 이준석 의원님 보면 그 전에까지 그 중간 단계에 있던 조 전 장관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인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는데 그렇죠. 오늘부터 오늘부터 해가지고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윗선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과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이 올해 2월에 이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됐던 이 내용이 예. 사실 조국 장관이 수석이든지 장관이든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동안에 수사가 진척이 없었어요. 근데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진술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이인걸 특감반장과 박형철 비서관까지는 이제 확인이 되었고 예. 조국 장관에게 본인에게 이제 턴이 넘어온 상황인데 여기서 올릴 수 있는 길은 결국에는 본인의 개선상 상관인 임종석 비서실장이라든지 예.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고요. 자, 여기서 만약에 본인이 뒤집어 쓰는 경우 또는 본인이 실제로 그런 판단해서 지시했을 경우 본인이 책임을 져야겠죠. 예. 아까 개선으로 올려서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두 분이 있고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개선상에 없는 인물에게 이걸 지시했다고 한다면은 지휘 계통이 없는 사람이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그렇다면 이건 또 비선실세 논란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조국 장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을 하고 어쨌든 종결시키는 것이 정권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는 어쨌든 마무리되는 일일 텐데 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리고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예. 실제로 그 지시한 사람이 개선상의 인물이든 아니면 비선의 인물이든지 간에 굉장한 무언의 압박을 주고 있다 이렇게 예.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조국 장관 여기서 내가 책임지겠다의 자세가 아니라 누군가의 이름을 개선이든 비선이든 이야기하는 순간 이거는 게이트성으로 크게 번집니다. 이거는. 그렇겠죠. 예. 그래가지고 주목을 하는 건데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조대진 변호사님. 그 반부패 수사관을 했어요. 비서관이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이 있는데 사실 금융위에 통보를 해준 사람은 백원우 민정수석관이라고 국회에 나와가지고 전체회에서 증언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왜 백원우 비서관이 여기서 등장하느냐도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비정상적인 부분을 나타내지 않느냐라는 좀 안타까움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 반부패 비서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해서 감찰 내용을 공유를 하려면 반부패 비서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이 부분을 감찰 사실을 통보를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유재수 그 전 부시장이 친노에 있는 전 정권에 있는 사람들과 많이 가깝다는 것을 봤을 때 관련해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혹시 뭐 부탁을 해서 그 관련된 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원래 만약에 장윤철 평론가에 보고를 많이 얘기를 전해주려면 박영철 비서관이나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전달해주는 게 맞는 거죠. 지휘계통상으로서는. 사실 반부패 비서관실에서 공직자 비리를 담당하는 것이고요. 민정비서관실에서는 대통령 친인척, 측근들의 비리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했을 때 업무 분담상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의 영역인 것이고 지금 이 민정수석실 내부에서 고위공직자 비리나 측근 비리 같은 경우는 다 같이 공유하고 회의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비서관이나 특감반원이 누구를 감찰하는지가 극비사항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이 퍼지게 되면 감찰 대상이나 비대상자들이 충분히 증거인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특별한 이유 없이 물론 조국 전 수석, 당시 수석이었죠.
금융 관련 업무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담당했다고 하지만 예. 기존의 민정수석실 운영 관리와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러한 내용이 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공유가 됐다면 예. 그 공유된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게 김태우 전 수사관이나 당시 특감반원들의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아마 백원우 민정비서관 우선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는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예. 보이는 것이고요. 이 특수성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보통 국회의원이 아니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서 소리를 쳤던 그래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대신 사과를 했던 예. 매우 특수한 관계의 이 친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죠. 그러한 사람이 역시나 친노 진영과 굉장히 끈끈한 유대관계를 갖고 있던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된 사안을 금융위에 직접 전달했다. 예.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앞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혹시나 청와대 바깥에 누군가가 이러한 사주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권의 또 핵심 세력인 부산 쪽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예. 유재수 전 부시장 부산과 아무 연고가 없어요. 예. 그런데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임명이 되었다는 것은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부산 지역에서 유력한 누군가가 유재수 전 부시장을 끌어준 것이 아니냐는 예. 그러한 의혹까지 또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사건이 단순히 감찰 무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대한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도 예.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검찰이 보다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특이한 현상이 또 금융위 국장을 하다가 국회 수석 전문위원 이게 좀 한 단계 높다고 그래요. 걸로 갔어요. 그런데 수사했던 특감반원이 찾아갑니다. 오해를 풀고 싶다. 사과를 하고 싶다. 그것도 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가서 유재수 전 부시장이 보였다는 반응이 아직까지 당신 복귀 안 했냐라고 물어봤다는 건 당시의 정황을 조금 부정적으로 좀 유추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 실제로 상당한 압박이 됐겠죠. 특감반원 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고 본인은 예를 들어 뭐 그래도 정권 실세라고 해가지고 인사를 하러 갔더니만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당신 안 잘리나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것이고 실제로 저는 저런 식의 언행을 만약에 친노 측의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뒤로부터 특감반의 기능 자체가 상실되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예. 그런 맥락에서 사실 김태우 수사관이 그 당시에 내부 고발을 한 것이거든요. 그건 지금 이 정부 들어가지고 저기 2017년 말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정부가 출범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았던 시점에 있었던 것인데 그 시점부터 공직기강이 어떻게 관리되었느냐. 이거는 큰 틀에서 한번 짚어보면 아까 장례찬 평론가도 얘기했지만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태우 전 수사관도 계속적으로 개인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조대진 변호사님, 네. 검찰 입장에서는 박형철 비서관의 진술까지 확보를 했다면 조국 전 장관 진술 거부권 행사하더라도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 지금 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밑에 바로 아래선까지 전부 다 조국 장관의 이름이 거론된 사실이 있거든요. 조국 장관의 지시로 감찰이 뭐 무마된 적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을 불러서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문제는 조국 전 장관이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관련해서 추단할 수 있는 그 뭐 윗선이라든지 아니면 제3자에 관련된 가능성의 여부를 가질 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캐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기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당시 관계자들의 얘기, 적극적인 해명은 지금 담겨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준비 공판 기일이 있었는데 이것도 조대진 변호사께 일단 여쭤볼게요. 병합한 것 같았어요. 재판부를 하나로 했기 때문에 네. 병합해서 추가 기소한 거에 대해서 병합해서 할 줄 알았는데 한번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재판부가 지금 동일한 재판부가 두 개의 사건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표창장 위조 사건이 지난 9월에 기소가 된 사건이고 예. 이번에 이제 새롭게 두 가지 사모펀드와 그 입시 비리에 관련된 사건이 추가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거를 이제 병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검찰이 이제 공소장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근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공소 사실의 동일성이 있지 않다, 동일성이 있는지 여부를 좀 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예. 사실관계가 조금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소사실성이 동일성이 있어야지 공소장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보겠다라고 지금 여러 가지 숙제를 내준 상황입니다. 그거를 보고 병합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당장 그 재판부가 밝힌 바로는 지난 9월에 했던 그 사실관계, 예. 그 표창장 위조의 그 사실관계와 지금
그 전제로 했던 그 범죄들의 사실관계가 일맥의 그 연관성은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좀 틀린 부분이 상이한 점이 발견됐기 때문에 예. 이거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간주를 해서 병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무리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오늘 일간지에 좀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이 녹취록이 하나 이제 확보를 했다라는 건데 장경태 의원님 글쎄요. 이 기사를 저도 읽어봤는데 딱 요 내용 말고 이 말이 어느 전후 맥락을 가지고 이 말을 했는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보도는. 이거 가지고 특별히 뭘 증명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이게 이제 진실인지 검찰 측에서 나온 얘기인지 아니면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밝혀진 예. 사실인지 또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저런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남편의 지위 때문에 돕는 게 맞냐라는 의미가 앞뒤 전후 맥락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예를 들면 조카로서 남편의 어떤 뭐 영전과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하는 뭐 그렇게 할 것인지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어떤 이익 향과 어떤 또 다른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 그랬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보이는데요. 예. 어찌되면 저 부분은 팩트 체크부터 하고 전후 예. 사정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현찬 평론가 지금 그 한번 뭐 리스트 한번 나왔다고 있어. 수익률이랑 다 적어놓은 리스트 한번 발표했죠. 그렇죠. 근데 이 녹취 파일도 이게 아마 검찰이 제공할 리는 없었을 텐데 이것을 확보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정 교수의 혹시 습관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 이 핸드폰에 일일이 해당 통화를 녹취했을 가능성보다는요. 전체 통화에 대한 녹취 버튼을 누르지 않았을까. 그 기능을 켜놓으면 모든 통화 내용에 대해서 다 녹취 녹음되죠. 파일이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지금 정경심 교수 측의 다른 PC나 또는 인터넷 저장 공간이라고 하는 클라우드에 해당 핸드폰에 담겨있는 녹취 파일이나 이 투자 파일 등이 아마 백업이 되어 있을 확률이 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검찰이 정경심 교수 측에서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도 어떻게 보면 회심의 일격을 가했다 이런 표현을 써도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매우 주요하게 등장하게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까지 다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이런 녹취 파일을 남겨놓았었나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내용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예. 우선 기소가 되어 있는 정경심 교수의 발목을 잡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